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례적으로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방한에서 연습을 참관하고 있는데요. 국방 전문가시죠.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수석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뭐 주한미군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렇죠? 네. 예, 예. 어떻습니까?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 핵심 지휘관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좀 압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압박의 의미가 전달은 될 것입니다. 네. 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미군 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네. 보통 때 같으면은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상 최대 훈련이라는 꼬릿말이 붙으면서 훈련 규모가 확대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혹시 북한의 관포위 사격 그 위협에 대해서 좀 미국이 한 발로 물러난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미국 합참의장 원래 오래전부터 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사령관이라고 하면 결국 ICBM, SLBM 등 결국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는 네. 실제 해구산을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왔다. 그다음에 네.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을 때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다.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상징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애초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자체가요. 네. 이 도상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워게임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휘부들이 긴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미군이 훈련이 좀 그럼 이렇게 7,500명이 줄어들었느냐? 네. 오히려 이것이 지금 북한 관련된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네. 현재 이 경계하는 병력을 빼서 실제 임무에서 빼서 훈련에 투입하지 않겠다. 오히려 경계 태세를 높이는 차원이다. 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로만 이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핵전쟁 시나리오가 적용됐을 가능성. 방금 말씀하신 이제 워게임이죠. 거기에서 그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욱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시나리오가 던져지고 대응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도상훈련이라는 것이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던져놓고 이 시나리오에 지휘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건지 네. 이런 걸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전쟁과 같은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걸 집어넣는 어떤 훈련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또 해야만 되는 훈련이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군 수뇌부 핵심들은 뭐 3인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와서 참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한미군 참관 병력 수는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당 쪽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 시그널 그런 걸로 좀 삼아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훈련을 할 때는 항상 또 북한이 도발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어서 수위를 조금 낮추고 북한의 반응을 좀 지켜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도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 그런 맥락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참 말이 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를 얘기했고 북한은 관포의사를 얘기하고 수위가 올라갔는데
막상 실제 이런 어떤 뭐 외교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 예를 들어서 매티스나 틸러슨의 어떤 입을 보면은, 특히 이제 틸러슨의 메시지는 굉장히 좀 들어올만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대화에 대한 노력 계속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훈련의 크기가 외향적으로 커지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더 중점을 둬야 될 거는요, 이번에 전략 폭격기들이 동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원래 이전 같으면 아마도 훈련 당일이라든가 혹은 다음날 새벽 정도에는 미사일 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정도까지는 어제나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없다, 아직까지 안 보인다라는 것도 약간은 북한도 이렇게 그런 어떤 이 긴장을 높이는 쪽보다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소강 국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희망을 주게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당장 이 국면에서 서로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고 낮아지거나 하고 상관없이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2017년에 핵과 미사일 완성하겠다, 이러한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행동이라든가 혹은 뭐 태양호공사 등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러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뭐 조용히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럼 뭐 올해 내에 다 조용히 지나갈 거냐, 그건 장담 못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수석 전략관인가요? 백악관의 배넌 말이죠. 배넌. 예.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했었고, 군사 옵션은 절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경질이 됐는데, 대북 군사 옵션 카드, 그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 그런 경고의 어떤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우리 양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전쟁은 당연히 나지 말아야 되고, 전쟁이란 것은요 뭐 당연히 함부로 꺼내둘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게 이득이 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이 꼭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발적인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유엔이라는 기구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럼 미국으로서도 카드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공식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선들이 많을 때 되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배넌이 한 말 자체는요, 미국 소위 말해서 백인 주류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 혹은 동양관, 대한민국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그럼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생각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맹의 의미가 미국에게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로서는 뭐 어쨌든 평화적인 해결,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테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또 그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실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대화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실은 북한은 비핵화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약간 지금 현 정부는 어쨌거나 하여튼 대화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좀 성격이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목표는 비핵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대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대화는 아마도 북한이 핵에 관한 카드를 전부 다 쥐고 흔들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뭐 대화 노력은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죠. 예. 미국 이지스함 말이죠. 예. 저번에도 그 6월인가요? 일본 해역에서 이제 충돌해서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상선과 충돌해서 사고가 났어요. 뭐 이지스함 하면은 뭐 1000km 바깥에 있는 그런 비행기도 잡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지금 일단 이 사고가 어디서 난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 사고 난 배들이요 전부 7함대에 소속된 배들입니다. 네. 7함대 아시다시피 이제 7함대라는 게 그 서태평양 쪽 전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7함대가 이렇게 사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7함대에 피로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작전을 이제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말이죠. 작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7함대가 사실 이제 한반도도 담당을 하고 있고 북한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네. 또 7함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동중국 편이 남중국 편이 지금 굉장히 사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 자꾸 이제 이런 그 선박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만큼 급박해진 미차함대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7함대가 맡고 있는 작전 반경이라든지 또 구역 자체가 상당한 그 승조원들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방안보 포럼 양국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